2024년 6월 13일 미국 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8년에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보상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안이 승인이 됩니다. 내용은 당시 500억 달러였던 테슬라의 주가가 10년 동안에 걸쳐서 6,500억 달러까지 상승하면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 스톡옵션 등 별도의 보상을 제안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4년 1월 달에 테슬라의 법인 본사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그 주주총회 승인 내용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다시 승인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는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X를 통해서 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라는 내용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2023년 말 기준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를 제치고 다시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산업에서 한 개인이 이슈를 몰고 다닌 적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처음 만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 제가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연료전지 전기차 세계 주행,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돌면서 지역 구역별로 세계 전문 기자들을 모아서 시승하는 거였었는데, 그때 저는 미국 LA에서 북쪽으로 세크라멘토까지 3일 동안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의 여정 마지막 날에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에 있는 테슬라의 본사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본사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영국 로터스를 개조한 전기차를 시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국에도 개조 전기차가 있었죠. 한국에서 여러 번 시승을 했었고, 제 기억으로는 특히 겨울이 되면은 30km 이상도 주행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당시 저에게 시승차를 주면서 멀리 가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곳에서 테슬라의 모델 S 개발 현장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2012년에 모델 S를 출시했고, 지금은 모델 X와 모델 3, 모델 Y, 사이버 트럭 이렇게 5가지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판매는 모델 3와 모델 Y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이렇게 부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2015년에 있었던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하고 파리 협정입니다. 이게 저는 2021세기 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자동차 회사들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에 넘어가면은 인류의 재앙이 시작된다라는 말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작년 말 기준 세계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20ppm입니다.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만 보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무관심합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는 100년 만에 대전환의 말이 큰 화두로 부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2016년 파리 오토쇼에서 CASE라는 이 말을 동원하면서 시작됐죠. 케이스는 커넥티비티, 연결성, A는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S는 공유, 자동차를 서로 공유한다. 그리고 E는 배터리 전기차 또는 전기차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분명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뛰어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이 지금까지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자동차 안에 ECU가 30개,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그걸 4개를 통합해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반도체 또는 이 IT 관련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엄청난 것이고, 당시 이것을 티어다운, 그러니까 자동차를 전체 분해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자 했던 일본의 니케이라고 하는 자동차 전문 잡지가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기준으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보다 6년이 앞서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산 처리 능력이 144 TOPS, 그러니까 초당 144조의 연산을 한다는 겁니다.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차 안에서 무슨 이 장비를 만졌을 때 빨리 반응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저전력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72와트라는 저전력으로 이걸 해결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테슬라는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제가 글로벌 노턴스의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칼럼에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칼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가 캐스팅입니다. 기가 캐스팅이라는 것은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주조 기술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동차는 보통 이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조합이 되는데 그중에 차체를 만들 때 이 모듈화를 많이 합니다.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근데 테슬라는 이것을 차체 앞부분의 모듈을 하나의 주조에 대해서 금형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찍어내는 겁니다. 이 기계는 테슬라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탈리아의 이드라라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드라는 그 회사 또 있죠. 홍콩에 와이카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 이드라라는 회사는 중국 자본입니다. 생각할 게 많겠죠. 그리고 2020년에 미국 프리먼트 공장에서 모델 Y 생산 라인에 이 다이캐스팅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예, 참고로 이드라는 이 기가캐스트라는 기계를 연간 7대에서 8대밖에 생산 못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누구나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 있던 공장을 기가캐스팅 공장으로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든답니다. 대신 처음부터 기가캐스트를 사용해서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2 내지 3%의 비용 절감이 있다고 합니다. 큰 겁니다. 그걸 테슬라가 시작을 했고요. 그건 지금 현대도 신제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토요타는 자체 추진 조립 라인이라는 방식으로 폭스바겐도 볼보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BYD나 지리 자동차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는 작년에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발표했습니다. 아직 적용된 건 아니고요. 차체를 6개의 모듈로 나눠서 그걸 따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조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것은 요약을 하자면 공장을 수평적인 것이 아닌 수직 구조로 만든다는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프레스 라인, 그러니까 차 패널을 만드는 라인하고 이것을 차체 라인으로 가서 그걸 차의 형태를 만들고 그걸 다 도장으로 갖다가 마지막에 조립 라인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테슬라는 이 공장을 4층으로 지어서 맨 위에서 차례로 앞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구조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력이 덜 들죠. 이동 시간이 덜 들죠. 더불어서 테슬라는 수평 분업이 아닌 수직 통합 비즈니스 구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는 수평 분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저 유명한 그 크라이슬러의 리 아이아코카가 부도 직전에 크라이슬러를 살려낸 것이 자동차 부품을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외부 부품업체부터 공급받는 걸로 바꾼 것이 시조였습니다. 그때 7대3 구조였던 자체 생산과 외부 조달 부품의 비율을 자체적으로 30%만 생산하고 부품회사에서 70% 납품 받는다라는 구조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의 새로운 형태에서는 달라집니다. 테슬라는 타이어하고 유리병으로 다 만들겠다. 이건 이제 BYD도 마찬가지죠. BYD도 타이어하고 유리병을 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배터리도 만들겠다. 이게 수직 통합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자동차 산업은 역사적으로 비용 절감의 역사하고 자동화의 역사입니다. 비용 절감의 대표적인 게 포드였고요. 두 번째가 토요타였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사실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자율주행차입니다. 2016년에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제가 기억에 생생한데요. 나는 1년 내로 완전 자율주행차, 풀 셀프 드라이빙을 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8년이 지났죠. 작년 여름에도 그는 올해 연말에는 풀 셀프 드라이빙을 출시하겠다. 다시 또 6개월 지났죠. 안 됐어요. 지금도 베타 버전 12가 개발 중이고 일부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공짜는 아니고요. 이 옵션으로 팝니다. 15,000달러, 18,000달러 가격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 이렇게 개발이 늦어지자 2022년 뉴욕타임즈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사기다라는 그런 칼럼의 전문가의 칼럼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미국의 S&P 다우존스는 S&P 500 다우지수에서 테슬라를 제어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ESG, 우리가 요즘 그 환경하고 사회하고 거버넌스 분야에서 이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세계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테슬라가 충족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게 그 당시 지적했던 게 인종차별 그리고 사고 조사에서 성실하지 못하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석유 회사의 5개가 그 다우존스 S&P 500에 추가됐다. 그래서 미친 짓이다.
라고 강하게 반발했었죠.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는 주춤한 상황, 제가 보기엔 약간 주춤합니다. 테슬라는 사실 2천만 대,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한다고 선언을 했었죠. 근데 작년에 181만 대를 판매했죠. 가장 많이 생산한 게 중국에 있는 기가상하이고요. 기가상은 95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절반을 거기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중국 시장의 미래를 알고 중국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로 미국의 본사를 옮겨서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고 기가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에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 뭐 멕시코 이런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천만 대를 지으려고 그러면 200만 대 공장이 10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가 상하이가 95만 대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20기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될까요? 2천만 대라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평균 9천만 대로 잡습니다. 9천만 대 모두가 테슬라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앞으로 미래는 테슬라만 차를 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위험합니다. 어쨌든 미국의 주식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관한 건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은 일론 머스크가 13%,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한 게 44%, 기관 투자자가 43%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를 옹호하는 투자은행하고 기관 투자가 애널리스트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공지능하고 로봇에만 집중하고 전기차에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많이 듣고 있는 그 저유명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 등은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싱가포르의 거보 가와사키의 로스버그라는 사람은 내가 지구상에서 정말로 존경하는 유일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다라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테슬라를 옹호했었는데 이번에 그 주주총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누가 옳으냐고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돈입니다. 지금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테슬라의 주가가 과거처럼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슬라까지 갔다가 지금은 17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니 불안하죠. 불만이죠.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테슬라의 주가가 제가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비정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주가가 올랐을 때 테슬라 생산 대수는 판매 대수는 아마 30만 대, 50만 대 수준이었을 겁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는 그런 주식 투자에 명언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확실성을 누가 보장했을까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가 안고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 리스크입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당히 호전적이고 변덕스러운 억만장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도 뭐라고 그래도 말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또 게다가 반미래주의자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트랜스젠더에도 반대합니다. 마약 복용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식으로 말할 때 마약인데 그쪽에서는 일반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자주 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가장 많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를 파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들의 자동차에 충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테슬라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거 쓰기로 합니다. 그게 지금 많죠. 아마 열 몇 개 넘었을 겁니다. 이미 그리고는 별도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또 연합을 만들어서 아이오나라고 하는 충전 네트워크를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충전 네트워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충전 네트워크가 전기차 한 대당 18개 충전 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전기차 한 대당 전기차 500대당, 한국 거꾸로군요. 전기차 18대당 충전기 하나. 미국은 전기차 500대당 충전기가 하나입니다. 아직 많이 멀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와 겹쳐서 이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 시장 판매가 부진합니다. 전 세계 전기차는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3월 달에 유럽에서는 작년 말에 독일의 보조금 철폐에 대한 것들의 이 여파가 좀 줄어들면서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5월 판매가 58% 증가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은 그동안에 워낙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 12% 정도, 10% 정도의 이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5월에 판매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1분기에 테슬라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55%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로봇택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이쪽에 대해 투자를 강화하자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등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은 당장에 그것이 현장에 적용돼서 나한테 주가에 대한 이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거죠. 돈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그 유명한 여론조사 악시오스 해리스가 2021년 8위였던 테슬라의 인지도가 최근 조사에서 63위로 하락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트위터,
지금 X라고 그러죠. X를 인수한 후에 테슬라의 실적은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술사가 와서 테슬라를 구한 로봇을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환상 속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말이 복잡하죠. 우리는 한당 현상을 볼 때요. 그냥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수치만 볼 게 아니고 미디어 말한 그 뇌피셜만 들을 게 아니고요. 실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좀 이 구체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주식 투자할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와 관련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잘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의 초심에 대해서 지난번에 모카 유튜브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초심이 변하지 않았다고 내가 틀렸다고 제가 틀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은 변한 건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저도 처음에 일론 머스크에 열광했었고 테슬라에 열광했었고 많은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져 있죠. 그렇다 제가 부정적이냐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선은 그런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전제가 돼야 전기차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대전환에 대해서 이 5월 달에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58.4% 늘었습니다. 엄청난 증가죠. 2년 전에 46%였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그 태양광 에너지를 발전할 기후 조건이 나쁘다. 독일 가보셨죠? 유럽 가보셨죠? 여름 빼고는 거의 항상 우중충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58%가 넘었어요. 북유럽 가면 더 심하죠? 더 많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도 올 5월 달에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망의 100%를 초과한 적이 있었답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었답니다. 중국은 2023년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이 50.4%입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놓은 업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모든 나라가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게 트리거가 돼서 속도를 높인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 있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로톤스 사이트에 가면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칼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필자가 있는데 그 필자들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테슬라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테슬라의 등장으로 자동차 산업의 자세 변화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독일 메이커도 2007년부터 저는 전기차를 가야 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잘 팔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가 나타나고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문제는 자동차 전체 생산 원가의 40%가 배터리입니다. 뭐 좋게는 30% 되겠죠. 줄이면 LFP를 쓰면은 더불어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비유클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반도체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비용이 많게는 30%에 해당한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배터리 30, 반도체 30, 60%, 나머지 40% 갖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 100년 만에 대전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테슬라의 이런 트럭에 대해서 현대나 볼보나 BMW, 폭스바겐, 벤츠, 도요타 모든 회사들이 각기 자신들의 자세로, 자신들의 사고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알리백이죠. 알리백은 제가 또 그것도 별도로 칼럼을 썼긴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유명한 그 반도체 장비, 노광 장비 회사 ASMLM이 삼성전자가 ASML 장비를 주문하면은 너네 회사 알리백 생산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제품을 안 팝니다. 내가 만든 차를 못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바뀝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왜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촌의 생명체가, 생물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졌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기성세대들 할 일은 자신들이 지갑에 있는 그 돈을 무덤으로 가져갈 생각할 게 아니라요. 한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최근에 다시 그 유튜브로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이 파일 준비해 봤습니다. 두 번째 파일 마칩니다.